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 괴산에 또 하나의 국립묘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충청권 최초의 국립괴산 호국원인데요.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조성 사업이 7년 만에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제65회 현충일인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요, 국립괴산호국원 이윤심 원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립괴산호국원이 어떤 곳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국립괴산호국원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호국원이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호국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네. 저희 호국원도 현충원과 같이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을 안장하는 국립묘지입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며 우리 국민들과 후손들에게 그 정신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저희 국립괴산호국원은 국가유공자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그 안장 수요에 대비하고 중부권에 거주하시는 6만여 참전 유공자분들이 먼 거리에 있는 호국원을 이용하는 데 따른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충청북도 괴산군이 호국원 부지로 선정되었고 2017년도에 호국원 조성사업 본공사를 시작하여 작년 6월에 개원 준비단이 발족하여 10월에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10월에 개원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현재 이 괴산호국원엔 몇 분 정도나 안장되셨고 또 앞으로 몇 분 정도나 모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10월 11일 개원한 이후에 유공자 4,500분이 안장되셨고요. 배우자 1,300분을 포함하여 총 5,800분이 안장되어 계십니다. 네. 저희 국립괴산호국원은 27만여 평에 총 2만여 명의 국가유공자를 안장하실 수 있도록 지금 안장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요. 향후 2묘역, 3묘역을 확충해서 총 10만여 국가유공자를 안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국내 최대의 호국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큰 것 같은데요. 앞서서 호국원을 소개하실 때 국립묘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기회에 좀 우리나라의 국립묘지 현황을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국립묘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1955년에 6.25 전쟁으로 산하한 군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서울 동작동에 처음 국립묘지가 조성되었고요. 네네. 이후에 대전 현충원과 호국원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11개의 국립묘지가 있는데요. 현충원은 서울과 대전에 있고 3.15, 4.19, 5.18 민주묘지가 각각 창원, 서울, 광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국원은 네네. 국가유공자의 거주 분포와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각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경북권에는 영천호국원, 경남권에는 산청호국원, 그리고 호남권의 임실호국원과 수도권의 이천호국원에 이어 충청권에 저희 괴산호국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 국립묘지를 착공 중에 있으며 경기도 연천에도 국립묘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11개의 국립묘지, 이름만 들어봐도 성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별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장되는 대상에 따라서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로 나뉘는데요. 현충원은 대통령,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사나 순직 및 공무상 다친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그리고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하신 공무원, 무공수운자, 국가사회 공헌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그리고 의사상자 등이 안장됩니다. 호국원은 주로 참전유공자분들이 안장되시는데요. 네네. 현충원에 안장되시는 일부 대상자분들이 안장되시고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도 안장 대상입니다. 그리고 민주묘지는 민주화 운동 등에 참여하셨던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분들이 안장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국립호구관과 또 국립묘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아직 가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괴산호구관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신 이후에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눈부신 기적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영웅들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 역사는 그들을 영웅이라 부르고 대한민국은 그들을 국가유공자라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신 영웅들, 편히 잠드소서. 충청북도 괴산군 문강면에 위치한 국립괴산호구관은 중부권에 거주하는 6만여 참전 유공자를 비롯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분들을 모실 수 있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약 2만여 기를 모실 수 있는 묘역이 조성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약 10만여 기 규모의 호구관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지난 2012년 충청북도 괴산군이 호구관 부지로 선정되었고 2017년 호구관 조성사업 본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개원 준비단이 발족되었고 2019년 10월 개원하였습니다. 국립괴산호구관은 괴산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살린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국가 유공자를 모시는 호국 정신이 깃든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현충관의 1층은 강당과 휴게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1층 강당은 매일 호국 영웅들의 합동 안장식이 열리며 각종 문화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층에는 유족들을 위한 재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충광장은 고든 절개와 지조,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곳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공간이자 각종 행사를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현충광장에 자리한 현충탑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탑입니다. 묘역은 현재 2만여 기의 봉안담과 1천여 기 규모의 자연 장지로 이루어졌으며 자연장 묘역에서 봉안담 묘역까지는 추모의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묘역 주변은 자연의 흐름이 연계되도록 녹지 사면이 감싸고 있어 자연 환경과의 조화 속에 호국 영령께서 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을 더 편하게 모시기 위해 올 10월 괴산호구관을 개원하고 국가유공자와 본 가족의 마음을 보듬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순간을 만날 수 있는 곳, 국립괴산호구관. 영예로운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로 모시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이 국립괴산호구관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립괴산호구관에 안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국립묘지 안장관리 시스템이나 국립괴산호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장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문자로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리고 네네.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다시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장내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면 심사 결과를 받아보실 수는 있고요. 네네. 또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블로그를 통해서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신청 방법을 안내를 해서 게시를 했는데 또 이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네. 최근에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실 수 있도록 그 설명 영상을
제작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신청을 해주시면 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안장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 법적 대상 여부, 범죄 경력 여부, 그리고 다른 호국원에 안장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있거나 병적 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심의위원회에 안장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안장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국립묘지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곳이니까 심사를 거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안장 대상자가 꼭 돌아가신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살아계실 때 미리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전에는 돌아가신 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작년 7월부터 유공자가 살아계실 때 본인이 안장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 생전안장 심의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유공자가 사망하고 심의가 진행이 되면 그 기간에 사설 묘지에 안치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유가족들의 많은 불편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도입했는데 80세 이상 유공자로 병적이나 병적의 이상이 있거나 그다음에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공자 본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안장 대상자가 살아계실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군요. 자, 그러면은 이 심사 승인이 난 다음에 돌아가신 후에 안장을 하러 호국원에 가면 이후의 절차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유가족께서 화장을 한 유고를 모시고 저희 호국원에 도착을 하면 제복을 입은 의전단원이 정중히 안내를 해서 접수를 도와드리고 네네. 저희 국립묘지용 유골함에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일일 합동 안장식이나 개별 안장식을 거친 후 봉한 다음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개별 안장식과 합동 안장식을 거친다고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일 합동 안장식은 평일 오후 2시에 저희 호국원 현충원 강당에서 성대하게 거행되는 행사입니다. 국민을의 헌화분양, 묵념, 헌신앙송, 봉송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봉한 다음에 고인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 안장식은 합동 안장식 이외에 유족이 희망을 하거나 주말에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봉한 담에서 가볍게 고인을 추모하는 의식을 행한 후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일 합동 안장식은 중단된 상태고 한 집 단위로 개별 안장식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좀 맘 놓고 찾아갈 수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유가족들을 위해서요. 국립괴산 호국원에서는 또 특별한 서비스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 서비스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저희 호국원에 안장된 부모님을 뵙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유가족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편지 읽어주는 호국원 지금 전화로 갑니다 라는 서비스인데요. 유가족께서 부모님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편지에 담아서 저희 호국원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의전단원이 의식과 함께 정성스럽게 그 편지를 읽어드리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유가족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벌써 17건의 영상 편지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영상을 받은 유가족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시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저희한테 많은 글들을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저희도 뿌듯하고 가슴 뭉클합니다. 자, 유가족들에게는 좀 잊지 못할 소중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 유가족 가운데 한 분의 하늘 편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 보신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편지 읽어주는 호국원 오채규옥님 지금 전화로 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선호해요 아버지. 그렇게도 보고 싶어 옥놓아 부르셨던 선호예요. 아버지 이제껏 아버지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상한 마늘 줄곧
마음속 깊이 되새겨 봅니다. 당신께서 주신 그 자상함이 제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낌없이 제게 주기만 하셨던 그 마음을 저의 모든 삶을 감싸주는 옹기 삼아 아버지, 당신만을 기억할게요. 당신의 온화한 삶에 결코 모자라지 않는 삶을 살아나갈게요. 아버지, 저를 평생 사랑스러운 아들로만 품어주셔서 고마워요. 아버지, 그리고 평생 제 아버지로만 계셔주셔서 고마워요. 아버지, 이젠 우리 서로 멀리 있지만 꼭 다시 만나요. 아버지, 언제든 우리 다시 만나면 그간 못다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또다시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로만 지내고 싶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정말 사랑했어요,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선우 올림. 고인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하며 끝까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돌보겠습니다. 국립계산호국원 일동 차연 경례. 네, 코로나19 때문에 합동 안장식을 못한 유족들이 편지로나마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그 마음이 고스란히 잘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이 한해 편지 말고도 유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또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행사인가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호국원은 평일 오후 2시에 일일 합동 안장식을 거행했었는데요. 안장식을 품격 있는 국가의식으로 거행하여 유공자의 마지막까지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예우하는 모습으로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자긍심을 심어드렸었습니다. 네네. 많은 유가족께서 코로나19로 중단된 일일 합동 안장식에 대해서 아쉬워하셔서 그리고 언제 재개하는지 많이들 여쭤보시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바로 영상으로 보는 특별 추모제인데요. 일일 합동 안장식이 거행되는 안장식장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의식을 진행하고 그 의식을 영상으로 담아서 저희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SNS에 게시하여 유가족의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신청 대상은 네네. 개별 안장식을 거쳐 안장한 고인의 유가족으로 6월 20일까지 저희 호국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호국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유가족들에게 편지 읽어주는 호국원으로 조금이나마 달래드렸다면 이번 영상으로 보는 특별 추모제를 통해서 일일 합동 안장식을 거행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 한해 편지 영상도 그렇고 추모 영상도 그렇고 기록으로도 남기고 참 특별한 기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유족들에게는 참 의미 있는 행사일 것 같습니다. 자, 괴산 호국원 개원 이후에 호국원 직원분들이 요즘 특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이 음력으로 윤달 4월 15일입니다. 바로 윤달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0월 11일 저희 개원식 다음 날부터 안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윤달에 이장을 하시려는 분들의 신청이 폭주해서 저희가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그리고 윤달이 시작된 5월 23일부터는 그 주말에는 하루에 200분 이상의 유공자와 배우자들이 지금 안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국립계산 호국원 직원들은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을 해서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드리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한 임시 민원실을 묘역 가까이 설치해서 유가족들의 이동 시간을 줄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서 묘역 가까이에 임시 천막을 설치하고 선풍기 등을 설치해서 쉼터를 확충하여 유가족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계산군청과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야외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민원실과 재래실에는 저희 자체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민원실과 재래실을 출입하실 때는 발열 체크와 티슈용 손 소독제를 제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장 신청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국립묘지도 그런가요? 아니면 괴산호국원이 특별히 선호해서 그런 건가요? 네, 윤달에 이장 신청이 많기 때문에 현충원이나 다른 호국원도 신청이 많은 편인데요. 특히 괴산호국원에 대한 선호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번 윤달 동안 저희 호국원에 안장을 하시려는 분들이 작년에 안장이 가장 많았던 영천 호국원에 1년 동안의 안장 건수보다도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 호국원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네네. 위치상 우리나라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편리하고 또한 괴산의 뛰어난 자연 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묘역과 현대적인 건물 외관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의 현충관 등이 산속의 예술의 전당을 방불케 하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일반인들의 장례 문화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국립묘지도 변화가 좀 있나요? 네, 국립묘지도 시신안장에서 화장한 유골안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최근에 조성된 호국원은 실내 봉안당이나 야외 봉안담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국립괴산호국원도 야외 봉안담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국립괴산호국원은 국립묘지로는 처음으로 자연장을 도입해서 유가족에게 안치시설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묘지의 전통적인 기능인 추모, 경건함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스러운 예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이 즐겨 찾는 보훈 문화의 장으로 변화 중에 있고요. 국립묘지를 대중화하여 유가족뿐 아니라 일반 가족, 사회단체,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확대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묘지가 아닌 역사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호국원에서는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계획 있으실까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잘 모시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미래 세대를 향한 교육의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호국원에서는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알리기 위해 인근 37 보병사단과 협약을 체결했고 충청권의 여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월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는 중단한 상태고요. 온라인 공간을 통한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서해수호의 날에는 서해수호 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네.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시했고 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온라인으로 추모와 기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역 주민 및 학생들과 연계해서 지금의 우리나라를 잊게 한 호국 영웅에 대하여 느끼고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네, 국립괴산호국원은 수려한 경관으로 이곳에 잠든 국가유공자에게는 평안한 휴식의 공간이고요. 유가족에게는 가족과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 충청북도 시민들과 국민들에게는 숲속의 공원이며 현재 우리를 잊게 한 호국 영웅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은 곳입니다. 저희 국립괴산호국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는 예우를 다하고 유가족에게는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국민들에게는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어서 잠시 후 10시에는 묵념 사이렌이 울릴 텐데요. 호국 영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 묵념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국립괴산호국원 이윤시 원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 또는 영웅이 없다라는 말을 흔히들 하는데요.
국립묘지에 가서 안장된 분들의 사연을 보면 그 속에 수많은 영웅이 또 지표가 될 만한 스승들이 계십니다. 자, 국립괴산호국원이 그런 호국 영웅들의 희생을 기리고 또 앞으로 후손들에게 호국 정신을 전할 수 있는 성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